안녕하세요. 꽃기호 히스토리입니다. 용준아, 너 뉴스나 신문에서 비선실세란 단어 많이 들어봤지? 오늘은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훨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조선에서 왕과 왕비를 자기 마음대로 주물렀던 진령군에 대해서 이야기해줄게. 재밌겠다. 오늘 이야기도 기대된 진령군? 군이면 조선시대의 서자 출신의 왕자들이나 공신에게 주로 내려진 자기잖아. 맞아. 하지만 진령군은 공신도 왕자도 아닌 무당이었어. 그냥 무당이 아닌 국정을 농단한 무당이었던 거지. 오늘은 이 무당과 무당에게 무능하게 휘둘려 나라를 말아먹은 고종과 왕비 민씨에 대해서 이야기해줄게.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 무당에게 휘둘려서 나라를 망쳤구나. 그럼 어떻게 이 진령군을 만나게 된 거야? 당신은 지금으로부터 140년도 더 전인 1882년 여름날이었지. 1882년이면 꽤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뭔지 알고 있니? 나 알고 있어. 이모군란이 일어났던 해잖아. 군사들에게 제대로 월급을 안 주고 나중에 쌀을 줄 때도 돌이나 겨, 모래가 섞여 있어서 군인들의 불만이 터져버려서 일으킨 군란이었잖아. 우리도 13개월 동안 월급이 체불되다가 기껏 받았더니 부루마블 돈 같은 게 절반 이상 섞여 있다고 하면 못 참지 않을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재미있는 비유네. 당시 나라는 이미 민씨 일가에 의해 많은 비리나 적폐가 생기고 있었고 반란을 일으킨 군인들의 분노도 모든 일의 원흉이라고도 볼 수 있는 중전 민씨를 향했어. 군인들은 중전을 찾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고 민씨는 궁녀로 변장하여 겨우 거를 빠져나왔지. 그리고 충주 장호원에 있는 당시 충주 목사 민흥식의 자택으로 피신했어. 그리고 거기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진령군을 만나게 된 거지. 이름이 박창렬이라는 자료도 있지만 정확한 근거는 찾기가 힘들어. 충주까지 도망가 있다가 진령군을 만나게 된 거구나. 이후 이야기도 빨리 들려줘. 이모군란이 수습되고 궁으로 들어온 흥선대원군은 왕비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입관도 하고 상복도 입었었어. 시아버지에게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왕비는 진령군에게 본인이 언제 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물어봤고 진령군은 8월 보름 정도일 거라고 대답하지. 물론 실제로는 8월 초하루에 궁으로 돌아가지만 왕비는 궁으로 돌아가면서 본인의 시름을 덜어주고 희망을 준 진령군을 데리고 돌아가. 그러면서 군호를 내린 거구나. 당시 여성에게 군호를 내렸다니 아주 파격적이네. 그렇지. 왕비는 원래부터 무속과 점수를 좋아했다고 하고 그 무당을 언니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신뢰하게 돼. 이렇게 왕비의 신뢰를 등에 업은 무당은 궁을 자기 맘대로 들락날락했지. 이런 부분에 계속 말이 나오자 진령군은 본인이 관은장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관은장 사당을 지어주면 거기로 거처를 옮기겠다고 말해. 그래서 사대문 안 동소문 안쪽 창덕궁에서 코 닿을 거리에 분묘가 건설되었어. 왕이 직접 가서 무릎을 꿇고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 1884년 갑신정변 때 왕과 왕비가 피신했던 곳이 분묘이기도 해. 요즘 많은 사람들의 꿈인 내 집 마련을 왕비 한 명 꼬셔서 쉽게 했네. 진령군의 행적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주라. 황현의 매천야록이나 윤칭호의 일기 같은 개인 기록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고 실록에서도 진령군의 악명을 찾아볼 수 있지. 궁중의 무녀가 된 진령군은 왕실을 위해 기도, 굿, 제사를 맡았고 이렇게 신분 상승을 한 그녀는 양반을 벼슬에 임명하고 내쫓는 것도 마음대로일 만큼 권세를 휘두르기 시작했어. 자연스럽게 북묘는 벼슬과 돈을 노리는 양아치들이 문전성시를 이뤘지. 매천야록에는 그의 말 한마디에 화복이 걸려있어 수령과 변장들이 그의 손에서 나오기도 하였다. 염치 없는 자들이 간혹 자매를 맺기도 하고 혹은 양아들을 맺자고도 하였다. 라는 기록도 남아있어. 이외에도 충격적인 기록이 남아있어. 읽어줄게. 진령군과 이유인은 왕과 왕비에게 금강산 1만 2천 봉에 쌀 한 섬과 돈 10냥씩 바치면 나라가 평안하다고 계시를 내렸다. 왕은 그리 시행하였다. 라는 기록이지. 백성들은 굶고 있는데 왕과 왕비라는 자가 이런 식의 행동을 저질렀다니 너무 충격이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이런 국정농단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거야? 아니야. 당시에도 상소가 빗발쳤어. 형조 참의를 지낸 지석영은 이렇게 상소를 올리기도 했어. 신령의 힘을 빙자하여 임금을 현혹시키고 기도한다는 구실로 재물을 축내며 요직을 차지하고 농간을 불인 요사스러운 계집 진령군에 세상 사람들이 살점을 씹어먹으려고 한다. 그 말이야. 너가 말한 것처럼 백성들은 굶고 있는데 자기들은 저러고 있으니 살점을 씹어먹으려고 한다는 표현이 과언은 아니지. 이게 1894년에 올린 상소이니 진령군이라는 무당이 농단을 자행한 기간이 10년을 넘었다는 뜻이지. 그럼 고종과 왕비가 이런 상소를 잘 반영해서 진령군을 처벌했어? 그럴 사람들이었으면 무당한테 휘둘리지도 않았겠지? 진령군 무리를 벌하라는 전 왕실 강사 김성룡의 상소에 고종은 취하지 않는다고 답했어. 전 사관원 정원 안유재가 시의려 방성대국의 작자 장지연과 함께 청천북묘의 여소, 쉽게 말해 북묘의 유망한 계집목을 배라는 상소를 올렸어. 진령군 이야기지. 하지만 고종과 왕비는 안유재를 유배시키라 명했어. 결국 김성룡도 안유재도 멀고 험한 섬으로 유배형을 받게 되지.
충원을 해주는 사람들은 다 내쳐버리고 무당 말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나라를 망치고 있었구나. 19세기 후반 국내외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갔는데 지도자가 이런 식이었으니 나라가 망해갈 수밖에 없었네. 그 사이에 왕비는 또 기이한 일을 벌였어. 친정아버지 민치록의 무덤을 4번이나 이장한 것이지. 왕비가 되자마자 그녀는 경기도 여주 여흥 민씨 문중 묘역에 있던 아버지 묘를 이장하기 시작했어. 제천, 이천, 광주를 거쳐 1894년 충남 보령 바닷가로 이장했지. 국가 최고 지도자 부부가 무속과 주술에 빠져있는 사이에 나라는 파탄이 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 이야기는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야. 이런 이장이 무색하게 친정아버지 묘를 보령으로 이장한 이듬해 왕비는 일본인에 의해 시해되었어. 그 이후로도 황제가 된 고종은 성강호라는 정쟁이에게 죽은 왕비의 홀령이 어디 있는지 캐묻곤 했지. 또 정환덕이라는 시종에게 수시로 왕실과 나라 운세를 자문하기도 했고 이 정환덕 또한 역술가였어. 끝내 정신을 차리고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구나. 참 안타깝다. 그럼 이런 국정농단은 어떻게 마무리됐어? 궁금하다. 질량군은 1894년 갑오개혁 정부 최고기관인 군국기무처에 의해 참수형을 선고받았어. 그 기록이 고종실록에 실려있지만 형 집행 여부는 알 수 없어서 어떻게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 물론 오늘은 질량군에 대해서 설명해주긴 했지만 당시 나라는 힘들어지고 백성들은 굶고 있는 상황에서 왕과 왕비가 무속에 찌들어 있었던 당시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 물론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당시에 좀 더 좋은 지도자가 있었다면 어떨까 싶어. 오늘 이야기에 나온 북묘에 있던 북묘비는 지금은 중앙박물관에 있어. 지금 사진에 보이는 바로 이 비석인데 글은 고종이 지었고 글씨는 민영환이 썼지. 비석에는 북묘에 위치 관우를 모시게 된 경위, 북묘를 세우게 된 내력 등이 적혀있어. 비석에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같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징조에서도 본인을 구해준 게 관우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참 한숨만 나오는 것 같아. 관심이 있는 시청자분들은 나중에 중앙박물관에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신기하다. 나는 왜 그렇게 19세기 후반에 나라가 힘들고 망해갔는지 궁금했는데 오늘 어느 정도는 답을 얻은 것 같아서 좋아. 오늘 이야기가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더 흥미로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금국령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이것도 대한제국 시기의 재미있는 이야기이니 꼭 알림 설정해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안녕.